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세션을 진행했던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최용호입니다. 지금까지 이론 세션을 들으셨는데, 지금 잠깐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실습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아직 계정 생성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이 쉬는 시간에 계정 생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전 9시 30분이 되어서 이제 실습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론 세션 모두 잘 들으셨나요? 자, 잠시 카메라를 켜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론 세션 진행했던 솔루션즈 아키텍트 최용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 세션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좀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습 전에 그 AWS 계정을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정이 없으시면 행사 참여 전에 미리 AWS 계정 생성 가이드를 좀 확인하셔서 요 AWS 계정을 생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실습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당월 과금이 된다는 점을 미리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웨비나 종료 후에 이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는 실습 비용 지원을 위해서 이제 AWS 크레딧을 인당 50불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WS 크레딧은 등록해 주신 이메일 계정으로 1개월 내에 발송 드릴 예정이고 전달받은 AWS 크레딧은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실습 시 사용할 웹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 그리고 구글 크롬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실습이 끝난 다음에는 가이드에 따라 자원 삭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실습 말미에 저희 같이 해볼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자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오늘 생성한 자원만 꼭 삭제해 주시고요. 다른 자원들은 삭제 안 하게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션이 끝난 다음에는 고토 웨비나 창 종료하시면 바로 이제 설문조사 창이 나오니까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이제 크레딧 제공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카메라를 끄고 어, 이론 세션을, 그 실습 세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은 서버리스에 대한 실습이고요. AWS의 이제 서버리스 서비스라고 하면 이제 람다가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실 텐데, 이 람다를 기반으로 서버리스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론 세션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최종 구성도는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람다와 그리고 클릭 이벤트를 수행하는 요 서비스 람다 그리고 서비스 람다를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를 다이나모DB에 저장하는 이런 플로우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API는 람다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람다를 그 API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스킵을 하고요. 저희 이제 AWS 계정으로 시작을 할 텐데 계정이 아직 없으시면은 여기 링크를 따라가셔서 계정을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요 AWS 빌더스 100 핸즈온 랩에 여기 서버리스 실습 과정 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AM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실습 중간중간에도 IAM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IAM은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의 약자고요. 이게 이제 AWS에서 권한 관리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권한 관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이제 IAM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텐데 잠깐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그 IAM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제 신원이나 리소스 그리고 접근에 대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이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떤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IAM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저희가 이제 IAM 유저를 만들어 볼 텐데 이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어떤 그 AWS 내 리소스들에 접근을 허용을 할 거냐라는 설정이 이제 이어질 실습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AM 유저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뭐 다이나모DB, 람다 뭐 여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각각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실습 편의상 오늘은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을 부여를 할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그렇게 설정하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고요. 최소 권한만 부여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IAM 유저를 생성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사용자들이 여러 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용자들을 묶어서 그룹화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어드민에 대한 전체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가 있을 수 있고, 또 개발팀에서 뭐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특정 사용자는 그냥 S3 버킷에 저장된 이미지를 본다던가 이런 리드 온리 권한만 부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폴리시라고 해서 한글로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각각의 사용자한테 부여를 해서 AWS 내 리소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IAM 사용자를 저희가 이제 생성을 해볼 겁니다. 아마 AWS 계정을 지금 생성하신 분들은 루트 계정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루트 계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이제 보안상 실수로 탈취가 됐다고 하면은 이걸 이제 되돌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루트 계정 말고 IAM 사용자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 계정이 탈취가 되더라도 루트 계정을 통해서 이 사용자를 제거하거나 비활성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IAM 유저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순서에 따라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생성을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로그인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AWS 콘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들 좀 진행을 해주셨을까요? 지금 로그인은 되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빠르거나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채팅창이나 퀘스천 창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링크에 있는 IM 콘솔 링크를 누르셔도 되고요. 요 AWS 콘솔 창에 요 서치 창에서 IAM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리스트 중에 IAM 서비스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콘솔에서 돋보기 버튼이 있는 서치에서 IAM을 입력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에서 IAM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이 화면에서 저희는 IAM 유저를 생성할 거기 때문에 왼쪽 사이드 메뉴에서 유저스, 그리고 한글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사용자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유저 안에 뭐 저랑 좀 다르실 거예요. 만약에 이제 기존의 계정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IAM 유저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없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add 유저 또는 이제 사용자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 지금 이제 3번을 할 겁니다. 여기 유저 네임 부분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WS의 액세스 타입이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액세스 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접근을 할 때 체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AWS의 API를 사용한다거나 SDK를 사용한다거나 CLI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AWS UI를 보여주는 콘솔에 접속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는 사용자가 아니라 그냥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이 AWS의 여러 가지 서비스에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액세스 키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 실습에서는 이 콘솔에 들어와서 UI 안에서 저희는 실습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밑에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이 AWS 콘솔을 이용하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줄 겁니다. 물론 이 체크박스로 되어 있는 것처럼 두 개 다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도 하고 이 사용자의 권한으로 프로그래밍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번 실습에서는 이 패스워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콘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보안상 우리는 이제 커스텀하게 직접 입력하지 않고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되는
이 패스워드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경우에는 요 첫 번째 거를 선택해 주셔도 되는데 오늘 실습에서는 커스텀 패스워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커스텀 패스워드에 이제 본인이 사용하시는 비밀번호를 이쪽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추후에 요 사용자가 만들어지면 요 사용자 계정,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유저네임으로 하고 지금 입력한 패스워드를 가지고 AWS 콘솔에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요 밑에 보면은 require password reset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체크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요 의미는 뭐냐면 지금 만든 요 사용자로 AWS 콘솔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패스워드를 새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담당자 아니면 팀의 인프라를 그 계정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 팀원들한테 계정을 만들어 줄 때 기본 패스워드로 지정하게 되면 이걸 안 바꾸고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강제로 패스워드를 변경하게끔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실습에서는 이 부분의 체크를 제외하고 지금 초기에 만든 이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그 IAM이라는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사용자를 만들고 있고 이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Next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 퍼미션을 설정하는 부분을 보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전에 뭐 어드민 그룹, 뭐 디벨로퍼 그룹 이렇게 그룹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미 그룹에 여러 가지 권한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권한을 가진 그룹에 지금 만드는 사용자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그룹의 사용자를 추가하는 이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용자는 그룹에는 없지만 다른 사용자랑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용자의 권한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요 세 번째 있는 그냥 지금 만드는 새로 만드는 유저에 직접 다이렉트로 권한을 정책을 부여하는 요 세 번째 항목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하위에 AWS의 이 모든 서비스에 대한 그 권한 정책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요. 거기서 저희는 가장 상단에 있는 Administrator Access라는 권한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이 Administrator라는 말처럼 요 접근 권한은 AWS에 있는 모든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해요. 그만큼 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프로덕션에서는 이렇게 권한을 많이 갖고 있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이번 실습에서는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액세스를 체크를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태그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현재는 옵셔널로 되어 있고 실습에서도 이 태그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인프라를 운영하실 때는 이 태그 정보를 통해서 지금 이 만들고 있는 리소스가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약간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메타 정보들을 이 태그를 이용해서 입력하실 것을 좀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리소스가 너무 많이 추가되면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하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태그는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요 IAM 사용자 만드는 부분에 퍼미션 지나갔고요. 여기 이제 7번 리뷰 단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정한 정보들이 요 리뷰 페이지에서 뭐 사용자 이름이라든지 액세스 타입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선택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유저 사용자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서 바로 클로즈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로그인 할 수 있는 URL이 이쪽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이제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생성이 됐고 이 URL로 이 사용자 유저네임을 가지고 로그인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진행이 좀 너무 빠르다 싶으신 분들은 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이 AWS 계정으로
메뉴에서 지금 사용자 생성까지 완료를 했고요. 여기서 생성한 사용자로 IAM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AWS 사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방금 생성했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입력하신 패스워드 그대로 입력하시면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여기 이제 새로운 콘솔 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전환 요 붉은색 버튼으로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방금 만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으로 IAM 유저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실습 진행하실 때 이벤트 엔진을 지급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가이드를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는 이제 기본으로 개인 계정을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따로 가이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간단하기 때문에 이 실습 페이지를 보시고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추가 설정하기 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요. 요 설정은 저희가 이제 이 워크샵 내용이 스크린샷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글 버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은 언어가 한글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잉글리시로 변경을 해주실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실습 이 스샷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콘솔 창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유니파이드 세팅스라는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설정 부분에 영어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 랭귀지 부분을 English US를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이 언어가 변경이 될 거고요. 혹시 변경이 안 되시는 분들은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이드에 따라서 1번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번에서 저희가 이제 그 리전은 서울 리전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 리전 드롭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AWS가 제공하는 여러 리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서울 리전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다시 좀 살펴볼게요. 현재 저희는 워크샵 시작 전 준비사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WS 계정으로 시작을 통해서 IAM 사용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이드대로 따라 하시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액세스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희는 이 링크를 통해서 지금 만든 IAM 유저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정 부분에서 이 콘솔창 왼쪽 하단에 유니파이드 세팅스를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너럴 세팅스에서 랭귀지를 English US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리전을 클릭하셔서 서울 리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실습을 위한 사전 준비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버리스 서비스, 그 중에서도 람다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람다는 저희 이론 세션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AWS의 서버리스 서비스 중에 거의 뭐 대표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서버리스를 그냥 람다와 1대1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AWS 내에는 서버리스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서버리스 서비스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버리스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리스라는 말 그대로 람다는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실행은 하지만 관리할 서버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면 람다는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할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에 집중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뭐 실습은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거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구현하기 나름이라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진의 썸네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 분석도에도 활용하실 수 있고 AWS 내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서비스들과 연동을 해서 이런 람다를 실행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실 때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개발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헬로 월드를 출력해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 람다를 처음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헬로 월드를 람다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1번 항목을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아까 전에 콘솔 창에서 이 검색 창에 이번에는 람다를 입력할 거예요. 람다를 입력하시면 이 서비스 중에 가장 상단에 이 람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한 가지 팁인데 옆에 이제 별 표시 아이콘이 있어요. 별 모양 아이콘.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즐겨찾기 기능입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여기 왼쪽 상단에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들은 이렇게 상단에 위치를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접속하실 때는 이 아이콘을 눌러서 바로 람다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람다 접속하자마자 자동으로 이렇게 펑션스라는 메뉴로 들어가게 돼요. 혹시 뭐 다른 페이지가 나오시는 분들은 왼쪽에 사이드 메뉴에 펑션스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창이 나오실 겁니다. 이런 페이지가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create 펑션 버튼을 눌러서 지금 3번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create 펑션을 누르셔서 람다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네, 람다 함수를 만들 때는 여기 4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아예 밑바닥부터 나는 람다 함수 코드를 구현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author from scratch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블루프린트를 사용할 거야. 이 블루프린트라는 거는 자주 사용될 법한 함수, 그러니까 람다 함수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블루프린트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총 46개, 46개의 블루프린트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이제 파일을 좀 무제한으로 저장할 수 있는 S3라는 저장소가 있죠. S3라는 서비스에서 특정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파일을 가져오는 것을 이제 파이썬 코드로 구현한 거를 내가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처음부터 구현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블루프린트에서 한번 찾아보셔서 그런 함수가 미리 만들어져 있으면 이 함수 내용을 보시면 여기 미리 이렇게 코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해 나가면서 좀 쉽게 구현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 같은 경우는 람다도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실행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함수를 실행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미리 만들어 놓은 람다 함수가 뭐 여러 사용자들이랑 공유할 법하고 그리고 재사용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이런 레파지토리,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레파지토리를 사용하시면 미리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들을 가져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헬로 월드는 미리 만들어진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루프린트 필터에 헬로우라고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2가지 블루프린트가 나와요. 헬로 월드까지 치시면 아마 이 노드.js로 된 거 하나만 나오실 거고 헬로라고만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만약에 입력 잘못하셨으면 X 버튼을 누르거나 클리어 필터를 누르셔서 초기화하실 수 있고요. 여기 이제 헬로를 입력하신 다음에 저희는 이번 실습 과정들은 전부 이제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로 월드도 파이썬으로 된 걸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5번 과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configure 버튼이 있는데 이 선택된 함수를 이제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onfigure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펑션에 대한 이름, 그리고 이 람다 함수가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이 execution rule, 실행 권한을 부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이드처럼 펑션 네임은 hello world를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실행에 필요한 그 권한이 포함된 역할을 기본 람다 퍼미션을 사용해서 새로운 롤을 생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미리 만들어진 롤이 있다면 그 롤을 가져다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IAM 서비스에 대한 그 용어들이에요. IAM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묶은 거를 이제 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IAM에 대한 내용들은 깊이 있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대신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람다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다른 서비스, 어떤 서비스와 연동해서 다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들을 부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헬로 월드 같은 경우에는 밑에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AWS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람다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만 이렇게 부여를 하는 롤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다른 그 람다를 만들 때는 저희가 이제 다이나모DB를 사용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모DB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이 세 번째 정책 템플릿을 사용하는 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은 가장 상단에 있는 기본 람다 퍼미션을 가진 역할을 생성해서 이 람다에 부여하는 실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람다 펑션 코드 쪽으로 가보시면 이 코드는 파이썬 3.7로 실행이 됩니다. 여기 런타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런타임이라는 의미는 이 지금 밑에 구현되어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할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 중에서도 3.7 버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3.9 버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노드.js 같은 경우에도 14 버전이 있을 수 있고 뭐 그 하위 버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버전까지 포함해서 실행할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게 이제 런타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파이썬 코드를 이 런타임을 사용해서 파이썬 3.7을 사용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이제 코드를 좀 살펴보면은 아마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먼저 이 코드에서 사용될 JSON이라는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로딩 펑션이라는 문자열을 프린트로 로그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파이썬 문법으로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람다는 함수를 실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람다의 핸들러 함수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람다가 실행되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이벤트나 컨텍스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벤트를 호출하는 쪽에서 주입을 시켜주는 매개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개발자분들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함수가 실행이 되면 프린트를 사용해서 로그를 찍습니다. 그래서 value1에는 어떠한 값들이 들어있는데 이벤트로부터 받은 그 데이터를 출력을 하게 되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뭐 이벤트가 객체인 것 같고 그게 이제 키밸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이벤트 안에 키1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밸류를 이 로그로 남기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벤트의 키에 해당되는 밸류를 반환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람다에서 호출한 쪽으로 리턴을 해주는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7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create 펑션을 누르셔서 지금까지 저희가 설정하고 만든 이 함수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베이직 람다 퍼미션 안에는 이 람다가 실행됐을 때 지금 여기서 남기고 있는 로그들이 AWS에서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클라우드와치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와치 서비스로 이 로그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람다와 이 클라우드와치는 서로 다른 서비스죠. 그래서 이 기본 퍼미션에는 그 람다가 클라우드와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돼요. 이 부분은 뭐 이번 실습에서는 크게 다루는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익스큐션 롤, 기본 롤에 이런 권한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 람다 서비스 내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서 람다에다 권한을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그룹을 생성하고 로그 이벤트를 기록하는 이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네, 여기까지 저희는 헬로 월드라는 람다 펑션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로그 찍고 첫 번째 값을 반환하는 람다 펑션이 만들어졌고,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나면은 항상 하는 게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만들어진 이 함수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8번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 이제 테스트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테스트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configure 테스트 이벤트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이벤트라는 말이 이 테스트를 통해서 람다의 이벤트를 발생시키겠다. 근데 그 이벤트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여기에 보이는 이런 이벤트 제이슨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를 넘겨주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여기 가이드대로 헬로 월드 테스트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벤트를 그 쉐어링하는 설정이 있는데 이벤트를 만약에 공유를 해야 된다. 나랑 이제 같이 협업하는 팀원이 이런 테스트 코드는 좀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사용할 할 만큼 좀 자주 사용될 테스트 코드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공유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밑에 쉐어러블을 선택을 해주시면 같은 어카운트 내에 있는 여러 IAM 유저들 간에 이 테스트가 공유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실습에서는 이 람다 이벤트를 람다를 만든 이 사용자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놓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그 이벤트에서 키1이랑 키2, 키3에 대한 값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 테스트 코드가 이런 식으로 키밸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뭐 거의 비슷한데 여기 첫 번째 값을 헬로라고 바꾸고 여기 이제 복사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복사 아이콘 누르셔서 헬로라고 이름을 첫 번째 값을 바꿔볼게요. 다 지우시고 지금 이제 복사한 값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키1에 헬로라는 문자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제이슨 값을 저희가 지금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테스트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방금 그 이벤트 제이슨, 그 테스트 이벤트 제이슨으로 지정해 놓은 그 키밸류 값이 여기 있는 이 이벤트 매개 변수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 이벤트에 해당되는 첫 번째 값을 가져와서 로그를 찍고 두 번째 값 가져와서 로그 찍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에 이제 리턴할 때는 첫 번째 값을 리턴을 하죠. 그럼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람다 함수를 실행하면 레스폰스로 어떤 게 올까? 헬로가 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 버튼을 눌러보면 이 테스트 이벤트 이름은 헬로 월드 테스트였고 레스폰스로 헬로라는 문자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함수에서 발생한 로그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코드에서 제일 먼저 로딩 펑션이라는 걸 찍었죠. 그래서 여기 로딩 펑션이라고 나와 있고
그 하위에 이제 각각의 키1, 키2, 키3의 값들을 이렇게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하는 데는 1.65ms가 걸렸구나 라고 이렇게 로그에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람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정할 때 메모리를 통해서 이 람다를 실행하는 그 코드의 리소스 양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이시면은 이 람다를 실행하는데 소비된 메모리가 34메가다 라고 나와 있죠. 총 128메가 중에 저희는 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34메가를 쓴 거예요. 이 값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행될 람다의 리소스량을 측정해서 람다의 그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너무 적다라고 하면 더 늘릴 수도 있고, 너무 과도하게 설정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좀 줄일 수도 있겠죠. 네,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헬로 월드 예제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최종 구성도에 들어가는 각각의 람다를 만든 건 아니고요. 람다에 대한 기본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 헬로 월드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네, 여기까지 혹시 뭐 너무 빠르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웹페이지에 들어가는 람다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페이지는 람다를 통해서 저희가 아주 심플한 웹페이지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만들어져 있는 람다 그 페이지에서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펑션스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 왼쪽 메뉴에서 펑션스로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이 펑션스 함수 리스트 중에 지금 만들었던 헬로 월드가 있고 이제 저희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create 펑션을 눌러 주시고요. 그 아까 전에는 블루프린트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밑바닥부터 이 코드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author from scratch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본 정보에는 여기 이제 가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름은 simple 웹페이지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동일하게 맞춰주실 것을 좀 권장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뒤에서 실습에서 뭐 람다를 검색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름이 다르면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동일하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런타임이 아까 전에 이 함수를 실행할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 Node.js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파이썬 3.9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이썬 3.9, 요 3번 내용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4번으로 오시면 여기 이제 퍼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 람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거라서 뒤에 이제 어떤 AWS 서비스를 접근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헬로월드를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로 새로운 롤을 생성하는데 기본 람다 퍼미션을 갖고 있는 롤을 만들어서 이 람다에 부여를 해주겠습니다. 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어드밴스드 세팅스라고 이게 좀 접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펼쳐 보시면 이 안에 또 여러 가지 세부 설정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설명을 드리기는 이번 실습이 좀 짧기 때문에 이번 실습에 해당되는 요 enable 펑션 URL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 펑션 URL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 활성화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함수에다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URL을 할당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이제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이 람다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만든 람다를 다른 사용자가 아니라 우리 그 회사 내부에서만 쓴다거나 아니면 권한이 있는 사용자들만 접근할 수 있게 좀 제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AWS IAM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앞에서 계속 봤던 그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라는 서비스에서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만 허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권한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퍼블릭으로 제공이 됩니다. 누구나 이제 이 람다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민감 데이터를 뭐 반환하는 그런 람다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이번 실습은 그냥 간단히 브라우저에 웹페이지 보여주는 거라서 저희는 논으로 선택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create 펑션 버튼을 눌러서 이 설정대로 람다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네,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몇 초 지나면 바로 이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생성되는 동안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이 생성된 람다 함수 코드에 웹페이지를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코드에다가 이렇게 HTML 태그를 입력을 해서 반환을 하는 그런 람다 함수를 만들 겁니다. 여기 보이시면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심플 웹페이지 람다 함수의 내용 중에 펑션 URL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헬로 월드 같은 경우에는 URL을 이네이블 하지 않았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펑션 URL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에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만든 이 심플 웹페이지는 저희가 이네이블 시켰기 때문에 펑션 URL을 이네이블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 접근할 수 있는 URL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hello from lambda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돼요. 이게 어떻게 출력됐냐면 밑에 보시면 코드상에서 이 람다 핸들러를 호출을 하는데 반환값이 이렇게 hello from lambda라는 것을 반환하게끔 코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HTTP 스테이터스 코드는 200을 입력을 해줬고 그 바디에는 이렇게 hello from lambda라는 문자열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여기 이제 예제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로 변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복사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그럼 이제 카피가 되었죠. 그래서 이 카피된 상태로 오른쪽에 이 람다 펑션에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지우시고요. 지금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좀 보시면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마찬가지로 이벤트와 컨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벤트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람다 함수를 호출을 하는 곳에서 주입해주는 매개 변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헬로 월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만든 이벤트를 넣었죠. 근데 반면에 AWS 서비스마다 이 이벤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용도도 다르고요. 그래서 뒤에서 보실 뭐 API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HTTP 정보들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반면에 뭐 예를 들어서 S3 같은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S3 서비스가 이 이벤트 람다를 호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S3 서비스에 맞는 그런 그 설정 값들이 이 이벤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차 이 람다를 사용해 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이벤트와 컨텍스트를 받았지만 아직 사용하는 부분은 없고요. 여기 이제 이 람다를 호출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주는 이 리스폰스 객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폰스에는 HTTP 스테이터스 코드는 200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른 것들은 뭐 굳이 보실 필요 없고 헤더 부분에 보시면 컨텐트 타입 우리가 HTTP 프로토콜에 포함되어 있는 컨텐트 타입이 텍스트 HTML로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이 레스폰스 바디로부터 받은 이 데이터가 HTML 타입이구나 라는 것을 브라우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레스폰스 바디에 HTML 문법으로 이렇게 뭐 CSS도 들어가 있고요. 바디도 들어가 있고 뭐 스크립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자열을 바디에다 입력해주고 반환을 해주시면 이 람다를 호출하는 쪽에서 브라우저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람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 내용이 변경이 되면 여기 이제 디플로이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변경사항이 발생됐는데 디플로이 되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나오죠. 그래서 이 디플로이 버튼을 눌러서 변경사항을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내용이 지금 작성한 이 함수 코드로 반영이 돼요. 그러면 다시 이 펑션 URL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랑 다르게 아주 심플하지만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를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지금의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에러를 실습을 진행하면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 볼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이 함수에 들어가는 코드를 복사해서 오른쪽에다가 붙여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디플로이 버튼을 눌러서 변경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펑션 URL에 해당되는 URL에 접속을 해서 지금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종 구성도에서 웹페이지 보여주는 람다를 지금 생성을 했어요. 네. 이 다음에는 이제 API 서비스 람다를 생성해 볼 건데 그 전에 잠깐 이제 휴식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요. 저희는 10시 25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 중에 이제 좀 따라하기 버거웠구나, 너무 빨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쉬는 시간에 요 위에부터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 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해보시다가 좀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요 질문창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10시 25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